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1993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장주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포인트의 하락, 1986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반전이 나타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가들 3,800계약 정도의 매도로 매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위축되는 그 모습이 지수와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전략들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2부 출발합니다.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을 좀 볼까요? 두시 구간대 지금 매도 반전이 나오면서 31억 원가량의 매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 건지 수급 주체들의 단가도 분석을 해주시죠. 예,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좀 많이 사는 주식은 11시 때는 현대차였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하나금융 지주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금융 지주와 현대차를 좀 같이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나금융 지주는 지금 보시게 되면 31만 6천 주 정도 지금 좀 매수를 좀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메릴린치 창구와 모간 스탠리에서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도입니다.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예, 오늘부터 이제 매도 안 하시면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26만 주 외국인들이 좀 26만 주를 좀 매수를 하고 있죠. 현대차가 상승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3일 전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낙폭이 좀 가대해지는 주식들이 뭘까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낙폭이 가대한 건 당연히 원화 강세 수혜주인 내수주,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이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반대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지금 이제 시티 창구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1만 9천 원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평균 단가가 좀 그렇고요. 일단 이제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까지 보유하시냐면 너무 길게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시장 상황이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22만 원에서 22만 3천 원권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주식은 가장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주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골드만삭스 창구를 이용해서 24,600원대 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밴드의 상단선, 볼리저 밴드 상단선 27,000원대 매도다라고 했는데, 매도를 지금 못했던 분들은 지금 하루 이틀 3사,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항상 매도 포인트가 오면 미련 없이 정리하셔야 돼요.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련 없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얘는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꺾이면서 밑으로 하방이 좀 열려 있습니다. 얼마까지 열려 있냐면 24,000원 라인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 만약에 매도를 못 한다라고 하면 매도를 못 한다라고 하면 24,000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로 해서 길쭉 반등 이용해서 24,800원 이용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좀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역시 매도 전략을, 현대차는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시각이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기관 쪽에서의 수급 동향을 볼까요? 현재 989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투신권에서 지금 6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투신권은 이제 오전장 11시 구간대에서는 우리금융이 좀 매도가 1위였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대는 이제 SK 하이닉스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방금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우리금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200원, 네, 12,200원에 우리금융 창구가 투신권의 좀 매도 창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매도 단가는 12,200원이에요. 요걸 이제 흐름을 좀 볼게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싼 고점 찍고 밀리고 볼리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죠. 조정입니다. 얘는 이제 지금부터 매도 못 하시면요. 하방은, 12,800원까지, 11,800원, 11,800원까지 하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게 되면, 뭐 밑에 보시게 되면 수급동향 보시면 기간의 매수입니다. 기간이 매수를 해야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근데 기간이 이제 매도가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이는 주식은 성화이텍입니다. 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오늘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동양 창구를 이용해서 11,700원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성화이텍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얘가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의 대장주의 역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투신권 창구와 동양 창구와 대신 창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에서 얘는 단기 매도입니다. 예, 밴드의 상단선이죠. 11,800원에서 11,800원 이상권에서 매도해요. 혹시라도 이제 오늘 매도하기 싫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좀 매도, 다시 11,800원 올라오면 단기 매도하고 추후의 흐름을 좀 다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 연기금 쪽도 살펴볼까요? 지금 연기금 투자자들 살지 매수입니다. 지금 214억 원가량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지 평균 단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오늘 보시게 되면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도 좀 물량이 좀 많이 났죠. SBS 미디어홀딩스가 뭐 26만 6천 주, 그 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가 지금 7만 8천 주, KB금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를 좀 볼게요. SBS 미디어홀딩스는 지금 평균 매도 단가가 15,900원 정도 되고요. 연기금은 삼성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8,800원에서 밀렸습니다. 8,800원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얘는 보유하셔야 돼요. 지금 팔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이제 보유하시고, 반등이 6,200원 정도, 요 정도 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SBS 미디어홀딩스가 지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팔지 마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거예요. 자동 로스컷이 좀 되면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수평계 투자 노하우 에스텍스 페노션이 지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흘러내린 쪽에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로스컷을 합니다. 로스컷 물량이 좀 나왔죠. 12월 달에. 그리고 흐름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최저점에 매도하고 주가는 급등합니다. 그 자리가 2,900원에서 2배 올라왔죠. 마찬가지입니다. SBS 미디어홀딩스는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투신권이나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로 죽을 자리는 아니고요. 6,2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제 흥하해운이 지금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금 100%짜리 주식이에요. 별로 좋은 주식은 아니고요. 주가가 저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IBK 증권사에서 1,230원대 평균 매수 단가고요. 요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의 전략은 어떻게 하냐? 매도입니다. 예, 급등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시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음봉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515에서 520포인트가 고점인데 오늘 장대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싼 고점 찍고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이 좀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시장은 이제 다시 중심선까지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요. 1970포인트 매수, 그 다음에 단기 2020포인트 박스권이긴 한데 1970포인트에서 올라갔던 애들은 뭐냐면 내수 섹터가 움직였고요.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내수 섹터가 죽고
그 원화 강세, 기아차나 현대차 뭐 요런 애들이 환율이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배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수주들은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 관련주는 반등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주는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단기 고점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매도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신현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